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 강의도 임신 중독증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임신 중독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주로 임신 20주 이후 임신부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죠.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 중독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신 중독증은 임신과 연관된 모성 사망의 원인 중 세 번째로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최근에 특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는 고령 임신의 증가, 체중이 증가된 상태로 임신, 그리고 시험관 임신으로 인한 상태화 임신 등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 태아 성장 장애, 조산이나 태반 조기 박리가 생길 수 있어 태아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심사평가원 기준으로 임신 중독증을 진단받은 임신부가 2013년 기준으로 매년 평균 2.4% 정도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임신 중독증의 합병증과 예방 그리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럼 먼저 임신 중독증일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중독증이 경미한 경우에는 태아와 산모에게 출산 때까지 합병증 없이 무사히 출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경미한 임신 중독증이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병이 악화될수록 더 심각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죠. 임신 중독증은 산모의 신장, 심장, 간, 뇌, 눈 등의 여러 장기를 손상시키고 태반 기능을 악화시키는데요. 이로 인해 태아 발육 지연과 태반 조기 박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태아의 심장, 폐, 뇌혈관의 장애를 일으키죠. 그리고 임신 중독증이 심해지면 경련 발작과 혼수를 동반하는 자간증으로 발전되어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임신 중독증은 심해지면 무서운 합병증이 동반되는데요. 임신 중독증은 고혈압이 심할수록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죠. 따라서 혈압이 160에 110mmHg 이상으로 높아지면 심한 임신 중독증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산모에게 뇌출혈과 고혈압성 뇌질환이 생기며 태아가 다 자라기도 전에 조산하게 되죠. 그래서 산모와 태아를 위해 조기 분만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임신 중독증의 합병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독증의 합병증 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자간증이죠. 자간증이란 간질과 비슷한 대발작 형태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신 중독증 환자가 경련을 동반하는 경우는 임신부 2,000명 중 1명꼴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발병하면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입니다. 자간증은 임신 기간뿐만 아니라 분만 중 또는 출산 후에도 나타날 수 있죠. 특히 심각한 임신 중독증을 앓았던 경우에는 출산 4주 후까지도 자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간증은 예측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없어 미리 예방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자간증은 대뇌병변의 뇌세포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무서운 질환이죠. 다음은 간 기능과 혈액 응고 장애를 일으키는 아주 드문 질환인 헬퍼 증후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헬퍼에서 H는 헤몰라이시스, 즉 용혈 또는 적혈구의 파괴를 의미하죠. 이 L은 엘리베이터 리버 엔자임으로 간 효소 수치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간세포가 파괴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의 LP는 로우 플레이트로 혈소판 수치의 감소, 즉 혈액 응고를 돕는 혈소판이 부족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헬퍼 증후군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헬퍼 증후군 역시 임신 후기나 출산 후에 발병할 수 있죠. 그리고 기타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뇌출혈인 뇌졸중, 폐에 물이 차는 증상인 폐부종,
그리고 간 부전과 심부전증 및 실명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임신 중독증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식이요법이나 운동, 약제 중 임신 중독증을 예방한다고 입증된 것은 없어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임신 중독증 발생에 당뇨병, 비만, 혈관 질환의 관련성이 높고 임신 기간 동안의 적절한 영양 상태 등이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신 중에 균형적인 영양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적절한 영양 식단과 저염식, 운동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당뇨병이나 비만, 혈관질환, 고령산모 등의 고이온 산모라면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하여 전자간증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임신 중독증의 예방은 증상 발생 전 또는 경미한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하죠. 정기적인 진찰 기간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몸이 붓거나 머리가 아프고 눈이 흐려지는 등의 임신 중독증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임신 중독증이 진단되면 분만이 되어야 호전되므로 전문의의 진찰 후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이번에는 임신 중독증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을 짜지 않게 하여 염분 섭취를 줄입니다. 염분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임신 전부터 체중 조절과 저염식 식생활로 고혈압을 예방해야 하죠. 임신 중독증이 경증일 때는 고단백, 저열량 식단을 섭취하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체중 조절만으로도 치료가 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임신 중에는 칼로리를 저장하는 경향이 많아 식사량은 느는데 운동량이 부족하면 비만의 원인이 되죠. 비만은 임신 중독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하죠.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스트레스는 모체의 혈압을 높이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임신 중독증을 악화시키는데요. 따라서 항상 태아를 생각해 마음을 편안히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휴식을 취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처리법을 갖고 있어야 하죠. 넷째, 체중을 조절합니다. 임신 중 체중 증가는 일주일에 약 300g 정도가 적당하며 후기에 많이 찌더라도 일주일에 400에서 500g 미만이어야 하죠. 하지만 임신 중독증인 경우 일주일에 1kg 이상 체중이 증가합니다. 급격한 체중 증가로 비만에 이르면 고혈압, 임신 중독증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살찌기 쉬운 음식 섭취는 자제하고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칼로리와 영양식 식단을 짜야 합니다. 다섯째,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해야 합니다. 임신 중독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합병증 없이 무사히 출산할 수 있죠. 따라서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진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지나치기 쉽다는 게 문제인데요. 만약 임신 중독증이 생길 위험 요인을 가진 산모는 개인적으로 체중계와 혈압계를 구입해 매일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혈압제 및 저용량 아스피린을 처방받습니다. 고혈압 여성은 고혈압약을 복용하면 전자긍증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또한 저용량 아스피린은 이전 전자긍증 임신이 있었거나 고혈압 여성에서는 복용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약제로 인한 출혈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제 복용은 사전에 산부인과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죠. 일곱 번째, 임신 중독증 예방을 위한 영양식단을 짭니다. 일단 칼로리는 2000에서 2300kcal가 적당하며 2500kcal는 넘지 않아야 하겠죠. 그리고 음식은 4번에서 5번 정도 나누어 드시고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젓갈류나 찌개, 라면 등 맵고 자극적인 것은 피하고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제인 비타민 C와 E,
그리고 비타민 A,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이 임신 중독증 예방에 도움이 되죠. 또한 칼슘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 섭취를 평소에 500mg 정도 하는 임신부에게 1000mg 이상을 복용하게 하니 임신성 고혈압은 35% 감소했고 임신 중독증은 55%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 임신 중독증의 치료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산전 진찰 때마다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고 임신 중독증이 의심될 때 소변 검사를 하여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임신 중독증이 발생됐을 때는 무엇보다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보통의 산모들보다 더 자주 진료를 받아서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럼 임신 중독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동을 줄이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안정을 취하면 산모는 에너지를 덜 쓰고 태아에게 영양분이 많이 가므로 태아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죠. 또한 산모가 편히 쉬는 것만으로도 임신 중독증을 예방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종이 있을 때 누워서 다리를 올려놓으면 다리의 부종이 좋아지는데요. 임신 중기에 혈압이 약간 높아지는 정도는 안정을 취하거나 쉬기만 해도 혈압이 조절되죠. 둘째, 임신 중독증에 맞는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을 짭니다. 부종이 있거나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염분을 제한하고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부종이 생기면 몸의 영분이 축적되어 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보충해야 하는데요. 임신 중독증이 있으면 단백뇨, 특히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단백질이 많은 고기, 계란 같은 알부민이 많은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좋죠. 셋째, 철분제를 복용하여 빈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 중독증 산모는 빈혈이 잘 생겨 분만 시 위험한 상태가 생기거나 수혈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자궁과 태반으로 가는 혈액순환 감소로 인해 태아 성장 장애가 잘 생기므로 태아를 위해서도 빈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넷째, 임신 중독증을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사용합니다. 임신 중독증 예방 치료에 저용량 아스피린이 매우 도움이 되고 태아에게 전혀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죠. 이전 임신에서 임신 중독증이었거나 임신 중독증 예측 검사에서 위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저용량 아스피린을 처방합니다. 아스피린은 50에서 150mg이 예방치료로 사용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00mg으로 판매되어 주로 100mg을 사용하죠. 임신 12주 이후부터 사용하여 28주까지 또는 심한 경우에는 36주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36주 이후에는 출혈 위험성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또한 아스피린은 임신 중독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지만 임신 중독증을 진단받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다섯째, 혈압약을 사용합니다. 임신 중독증은 반드시 고혈압이 동반되며 고혈압의 정도에 따라 임신 중독증이 심해지고 합병증 또한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고혈압 치료를 위해 혈압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독증이 있으면 혈액량과 혈액순환이 줄고 느려지며 신장 기능이 잘 약해지죠. 그래서 전신 및 신장 혈액순환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독증에서 혈압을 많이 떨어뜨리면 태아 사망의 위험이 있죠. 이런 이유로 임신 중독증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혈압약은 제한적이며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안전한 약은 칼슘 채널 차단제와 혈관 확장제가 비교적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드락트, 하이드랄라진 등이 있죠. 하지만 ACE 이니비터, 캡토프릴, ARB 등과 같은 혈압약은 임신 중 금기입니다. 여섯째, 항경련제를 사용합니다. 항경련제는 중증이나 자간증 환자에서 경련 발작을 예방하거나 중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항경련제에는 항상 마그네슘과 뇌작용제인 바륨과 딜란틴을 사용하죠. 항상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에서 칼슘과 반대작용을 하여 근육을 이완시켜 경련 발작을 예방하거나 중지시킵니다.
마그네슘은 태반을 통해서 태아로 넘어가지만 치료 용량에서는 태아나 신생아에게 별 이상이 생기지 않죠. 한편 구라파 등 많은 나라에서는 항상 마그네슘이 별로 쓰이지 않고 진정제인 바륨과 간질 발작 예방이나 치료에 쓰이는 딜란틴 등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임신 중독증이 심해서 자간적으로 경기를 할 때는 항상 마그네슘보다는 바륨이나 딜란틴이 효과가 좋습니다. 출산 후 24시간까지는 항경련제인 항상 마그네슘을 사용하게 되죠. 7번째, 분만을 결정해야 합니다. 임신 중독증은 태아를 출산해야 근본적으로 치료되죠. 따라서 34주 이후에 발견되어 심해지는 임신 중독증은 분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만을 하지 않으면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데요. 34주 이전의 치료는 태아의 조산에 대한 위험성과 고혈압 관련 질환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죠. 34주 이전에 하는 분만은 태아가 진통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태아에게 결과가 나쁜 경우가 있어 오히려 저항절개로 분만을 하죠. 간혹 출산을 미루다가 자간증이 오게 되면 경련으로 인해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산모나 태아에게 뇌 손상을 주어 모두에게 위험하며 심지어 사망까지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뇌출혈도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미루면 태아에게도 태아 성장 지연이 심해지고 양수가 줄면서 태아가 뱃속에서 위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태아와 엄마 모두 둘 다를 고려하여 분만 시기를 결정해야 하죠. 이 결정은 담당 선생님의 몫이며 이 결정을 잘 내리는 것은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분만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임신 주수인데요. 만약 임신 26주에서 28주, 즉 폐가 성숙하기 전에 미숙아로 태어나면 태아에게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산모의 위험이 심해지지 않고 임신 중독증이 심해지지 않는다면 출산을 미룰 수 있겠죠. 그렇지만 34주 이후라면 분만을 빨리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분만이 임신 중독증의 최종 치료이니까요. 또한 임신 중독증을 앓은 임신부는 출산 후에도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잘 생깁니다. 따라서 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식단 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운동을 생활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임신부들이 임신 중 임신 중독증에 걸리지 않거나 임신 중독증이 오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태아와 임신부 모두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